예, 두 번째 오후 첫 번째 순서의 마지막 연사분이십니다. 오상원 한솔재지 에코패키징 영업 그룹장님이시고요. 최근 이제 한솔재지의 그 친환경 식품 포장재 관련해 가지고 여러 제품 개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발표 내 제목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데,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종이 패키징, K푸드에서 K팝까지, K팝 한 곡 들을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상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친환경 그리고 플라스틱 감량 대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 또 약간 부담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주제를 선택했고요. 특히나 요번이 친환경 패키징 산업융합 컨퍼런스라서 이제 그 산업 간에 어떤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뭔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협업들을 이루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솔재지라는 종이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제가 준비한 거는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은 살짝 끄덕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앞에 있는 거는 그 BTS의 그 앨범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약간 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BTS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예, 예, 오늘 제 발표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은 제가 왜 이 첫 페이지에다가 BTS 앨범을 넣었는지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솔재지는 1965년에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사를 삼성그룹에서 만들면서 중앙일보에서 사용하기 위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솔재지도 그때 같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1990년대 초까지는 신문용지만 쭉 만들다가 1990년대 초부터 생산하는 지종을 많이 다양화해서 지금은 잡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인쇄용지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포장하는 데 쓰이는 이제 보드류, 박스류 그런 여러 가지 종이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식품 패키징용 종이들도 많이 만들고, 또 이제 럭셔리 패키징이라고 해서 명품들 포장하는 데 쓰이는 그런 다양한 예쁜 종이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임직원은 한 1,600명 정도이고요. 작년에는 매출은 한 2조 5천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에만 종이 제지 공장이 4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식품용 종이 용기를 만드는 공장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국가는 다양한 종이들을 많이 만들고, 저희가 만든 종이 한 절반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 고객은 한 10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협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종이에 대해서 좀 별로 재미없는 부분이죠.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왼쪽 위에는 펜시지라고 해서 색종이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쇼핑백을 만드는 종이라든가 상품 박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종이 등등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라벨용으로 쓰이는 가멜지 이런 종이들도 만들고, 최근에는 식품용 포장재 종이들도 많이 추가를 하면서 사업 영역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요. 패키징 쪽이 종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던 인쇄용지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 회사는 패키징 쪽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려고 조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 설비, 투자들을 통해서 그쪽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신사업 쪽에서 이제 그 해당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리고 영업 쪽으로 그 분할을 시켜서 그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신사업 쪽에 7명, 영업 쪽에 66명, 연구소에 12명 이런 식으로 패키징 쪽에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이쪽 업무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사람만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뭐 설비 투자가 또 돼야 이제 그 다양한 종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이의 특별한 기능이나 여기서 특별한 기능이라고 그러면 뭐 베리어 코팅 같이 차단성을 주는 기능 또는 손으로 만졌을 때 특별한 촉감을 주는 그런 기능들을 종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라비어 코터라든가 그리고 뭐 엠보싱 설비 등을 투자를 하였고요. 또 식품 용기 쪽에서 또 다양한 식품 용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근에 식품용 용기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몇 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먼저 K푸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K푸드는 뭐 일단 식품 쪽에서 워낙 포장재가 폐기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친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식품 쪽에 종이를 적용한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 식품의 안전성이 일단 담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식품이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포장할 때 그 잘 포장이 되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많이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보면 종이하고 맞는 디자인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하게 인쇄화되어 있는 뭐 콘칩이라든가 뭐 썬칩 또는 뭐 바나나킥 이런 과자의 포장재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종이에다가 인쇄를 했을 때 과연 그 우리가 기존에 받고 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증착 그 비닐을 고차단성 종이 소재로 바꾸게 됐는데 그때 단순히 그 소재만 바꾼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레트로한 느낌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바꿨고 그다음에 잉크가 많이 이렇게 커버리지가 높던 그런 디자인에서 커버리지가 낮은 디자인 쪽을 이렇게 종이 소재 위에다가 얹힘으로 해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서 그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지는 사실 K푸드는 아니기는 한데 무지는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온 그런 브랜드죠. 근데 여기 가면 여러 가지 그 한국 음식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과류들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한과의 베이스를 한 그런 과자라든가 그리고 뭐 초콜릿,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지에 한번 가보시면 식품 코너의 앞에 있는 제품들이 종이 포장재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테고라는 고차단성 종이를 적용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친환경 패키징 트렌드를 보면은 유럽에서 먼저 선도를 하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좀 따라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 같은 경우는 일본 본사서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네 그 매장 내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소재로 기존에는 좀 무광의 그 비닐 소재, 필름 소재를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종이 소재로 바꾸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 본인들 매장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디자인의 통일감을 높여서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K푸드라고 얘기긴 좀 그런데요. 이 뒤에는 뭐 K와 관련된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디아지오라고 조니 워커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니 워커를 만드는 디아지오는 2020년에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펄프 몰드를 베이스로 한 이제 술병을 만들어 보겠다,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코카콜라도 그런 시도를 2020년에 하기로 했었고 디아지오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적용을 해보기는 했는데 많이 적용은 못했고요. 일부 조금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끝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디아지오는 그 자체 Keep Working이라는 아마도 조니 워커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Keep Working이라는 캠페인으로 대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그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제 본인들 그 술병을 포장하는 그 포장재를 좀 더 이제 좀 친환경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관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바깥에 포장하는 종이가 이제 재생 펄프 30% 활용하고 FSC 인증받은 그런 종이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뭐 환경 표지 인증 취득 등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으로 바꾸고, 안쪽에 이제 술병을 고정하는 일종의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트레이 부분을 이제 그것도 이제 종이로 잘 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수 산업에 되게 많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한국에서 아무리 인기가 좋은 그런 음식이라도 외국에서는 또 이제 그 선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뭐 CJ 제일제당이나 여러 그 식품사에서 만드는 뭐 만두, 볶음밥, 뭐 불닭볶음면, 떡볶이 이런 것들이 그 외국으로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고 있고 그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점들에 좀 착안을 한다면은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 가치를 많이 두는 그런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숙한 K-뷰티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또 저희 나라가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여러 회사들에서 그런 화장품들을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식품 쪽에서 포장재 배출량이 워낙 많아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화장품 쪽에서는 본인들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알리기 위해서 뭐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패키징을 택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닥터지라는 이제 브랜드의 레드 블레미쉬 앤 선크림 두 가지 제품인데 이제 피부 트러블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제품들 라인업을 잘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왼쪽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로 병풀잎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시카라고 하는데 그 병풀잎을 사용하고 남은 그 부산물을 이제 종이에 이제 일부 이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만든 그런 종이로 이제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병풀잎을 거기에다가 다시 넣어갖고 쓰는 거는 뭐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물을 다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약간 뭐 자원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볼 수도 있고 업사이클링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 병풀잎을 이용해서 그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거를 패키징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선크림에 이제 녹차가 함유된 그런 종이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뭐 녹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 뭔가 좀 차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비슷한 그런 취지로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LG생건의 빌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제 리사이클 컨텐트 30% 정도를 포함한 그런 이제 종이 포장재들을 사용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아예 재생 펄프 100%를 그렇게 사용한 그런 포장재입니다. 뭐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인스퍼 시그니처라는 제품인데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종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점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꾼다고 해도 2년에 3년에 한 번 바꾸든가 또는 뭐 오래 쓰시는 분들은 더 그 이상 쓰시기 때문에 포장재를 얼마나 친환경으로 만드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뭐 가끔 하나 나오는데 그게 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떨까 좀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대신 휴대폰을 오래 쓰는 거고, 오래 쓰면서 소비자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박스를 여는 그 언패킹 순간, 언박싱 순간부터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박스가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 박스 자체도 100% 리사이클 컨텐츠로 만들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제 박스를 딱 열었을 때 모습인데 이제 휴대폰 후면이 보이고 있죠. 후면 쪽을 이제
그 덮어주는 그런 커버 종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앞면에 붙이는, 예전에는 비닐인데 최근에는 종이를 붙이고 있는 또 전면 커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이 베이스로 바꿈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가 어떤 ESG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은 삼성전자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공식 유튜브에서 따온 부분인데요. 뭐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 이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한 1분 30초 정도가 요 언패킹을 하면서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500만 명,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요거를 본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TS 그 앨범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K-팝도 점점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 이래 뭐 지금 같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수들 그리고 뭐 다른 연예인들 그리고 뭐 운동 선수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 소비자 분들께 더욱더 인정받고, 그리고 또 BTS 같은 경우는 그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보면 뭐 본인들의 어떤 단순 노래나 춤 실력뿐이 아니고 가사에 담겨 있는 본인들의 철학, 뭐 생활 방식, 뭐 가치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그 특별히 제작된 종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에서는 이렇게 작년에 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YG에서는 이제 이거는 블랙핑크 본 핑크라는 그런 앨범인데요.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돼서 뭐 핑크 에디션이 있고 화이트 에디션, 블랙 에디션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유튜브 언박싱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처음에 박스를 사면은 그 박스가 비닐로 포장이 돼 있는데 박스 그 비닐을 뜯는데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PLA 비닐을 이용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박스 후면이나 뭐 여러 군데 보면은 이제 FSC 인증받은 종이라는 거, 그리고 뭐 재생 펄프 30%를 함유하고 있다, 소이 잉크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로 그 친환경성을 강조해주고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비닐에도 그 여기 가운데 부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오른 그 중앙 하단에 있는 사진은 그 안에 있는 구성물들인데요. 그런 구성물들도 이제 그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했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제 소장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분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화면 하나만 보고, 네. 네. 어저께 발표하셨던 종근당 건강에서 최근에 이제 작업을 하신 건데요. 종근당 건강에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제품이 락토핏 제품이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종근당 건강의 어떤 디자인들이 예전에는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반짝반짝한 그런 표면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 종근당 건강에서 이제 새롭게 디자인한 라인업인데, 요것도 보면은 이제 잉크를 사용량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줘서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요. 그 결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며칠 전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생각을 해보면 저 종이는 이제 저희 회사 종이를 또 감사하게도 사용을 해주셨는데, 이제 100% 리사이클된 그런 종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어떻게 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착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착한 기업이 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착한 기업이 되면서 동시에 강한 기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또는 친환경적인 그런 경영 활동을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브랜드를 강화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제품의 가치를 더욱더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창출하시고 그 이익의 일부를 조금 더 친환경적인 데 사용하시고 요런 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안 쓰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고민을 해보시다가 혹시 협업이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 회사든 아니면 또 뭐 좋은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시는 회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해외에 있는 여러 그 럭셔리 브랜드들에서는 이미 다 뭐 100%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30% 리사이클 소재 사용하는 부분들로 보통 했었고 올해부터는 다 100%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계속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그 흐름이 곧 저희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 발표 참고하셔서 그 평소 고민하시다가 또 같이 상의할 것들이 있으면은 이 포럼을 통해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원 그룹장님 발표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 스케줄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Q&A 세션 토론 시간입니다. 근데 앞에 제가 질문도 좀 있었고 또 발표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까지 다 소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또 이렇게 질의를 좀 하시고 싶었던 분들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오상원 그룹장님 발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앞에 박세호 박사님이나 김동혁 부장님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질의하실 내용이거나 또는 제가 이제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제언 드릴 거나 뭐 의견 제시해 주실 거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거든요. 네,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한 가지 질문 바로 옆에 우리 이제 이마트 계셔서 그냥 직접 얘기를 나눴었고요. 지금 주신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신양재입니다. 내용 굉장히 좋고 특히 저희 그 순환경제 쪽에서 서플라이어 쪽에서 종이 포장재의 그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솔에서 이렇게 많은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을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고객들이 조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을 예를 들어서 100%한 종이 포장재로 전환이 될 때에 자칫 이제 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의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한솔의 뭐 좀 어떤 강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좀 더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은 이제 플라스틱이 강도도 우수하고 차단성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 골고루 갖췄기 때문이고요. 그에 비해서 종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이에 뭐 차단성을 부여를 한다든가 또는 강도를 높이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사과를 사면은 사과 괴짝이라는 데다가 많이 담았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사과를 사면 요즘은 이제 다 농산물 박스, 뭐 사과 박스 이런 데다가 담아주는데 그래서 펄프 회사들이나 제지 회사들에서 많은 그 기술적 연구를 한 결과 그 종이를 이용한 패키징의 강도는 그 지난 한 20-3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얇은 종이로 더 많은 것을 이제 포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적은 양의 종이만 사용해서 그 더 무거운 것을 포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한계들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오 같은 제품의 경우에도 안쪽에 넣는 제품 무게가 1kg이 넘어가면 이제 터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직까지는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몇 년 전에는 500g까지밖에 못 담았는데 지금 이제 1kg을 담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되는데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조직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품질을 낼 수 있는 설비를 투자를 해서 그 맞는 이제 좀 더 그 새로운 기능을 가진 종이를 생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재영 박사님. 예, KCL의 오재영입니다. 앞서 김세원 박사님께서 박세원. 이렇게 첫 번째 박세원. 죄송합니다. 박세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리터너블 시스템 도입은 또 일회용 용기 줄이는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사용되는 용기의 가격, 그다음에 반복하는 횟수 비용 이런 비용 문제들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적용은 하셨는데 혹시 경제성에 대한 부분 몇 회를 리턴업을 해야 이 그 ROI가 나오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요? 네, 아까 발표 자료에 있기는 한데요. 그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이제 이제 발표 자료에도 아마 보시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제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과정에서 좀 뭐 생산부터 최종 뭐 폐기 뭐 혹은 이제 세척까지 해가지고 전체 얼마만큼 경제성이 나오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사용이 돼야 그 경제성을 좀 능가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슬라이드 띄워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나요? 요게 지금 분석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부터 전체 수거, 처리, 세척까지 해서 전 과정으로 봤을 때 거점 같은 경우가 한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된 한 8개 정도의 다회용기 대비해서 한 24번 정도가 사용이 되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다만 이제 문전수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그 자활센터랑 협약을 하고 지금 물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좀 워낙 지금 물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 48회 한 50회 가까이 좀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제성 분석할 때 수많은 과정이 좀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같은 경우는 1톤 경유 차량 트럭을 사용한다. 혹은 뭐 이제 한 번 수거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인력이 그러니까 사용될 때 수거 시 사용되는 시간은 뭐 한 20분 가량이 소요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한번 그냥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으로 봤을 때는 거점 수거 방식이 아무래도 문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결과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8회나 돌리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돌려 회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용기의 내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든 고려를 한번 해보셨어요? 용기 내구성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회 용기가 PP 재질이랑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제 했었는데 그 아까 이제 이마트에 이제 김동혁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이끌인이라는 업체도 그렇고 다른 업체에서 실제로 사용된 횟수들을 살펴보면 그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0번 이상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에 크랙이 생기거나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음식물이 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좀 제외하고는 사실 스테인리스다 보니 파손 문제는 좀 많이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려면 뭐 산업적으로나 아니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푸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 확산을 위한 좀 구체적인 전략이 좀 있을까요? 뭐 정책적으로 사실 이게 다 비용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시 지금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결국에는 공공 차원에서 초기 도입에 있어서의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회용기,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제약이 걸리거나 푸시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 일회용기 같은 경우에도 푸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정책적으로 좀 어찌 됐던 간에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보증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보증금 제도로 풀어 나가거나 저희가 지금 뭐 병 보증금 제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보증금이 어느 정도 법제화가 좀 돼야 사실 이제 일회용기나 다회용기, 뭐 다용 컵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한 거는 저 문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네, 박사님. KCL 은병헌입니다. 오상훈 그룹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 이슈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재지 패키징이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재지 패키징이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한솔 재지에서 뭐 그런 쪽의 기술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 또는 그 친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 마크를 부여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FSC 인증이라든지 에코라벨이라든지 뭐 이런 인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솔재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그 친환경성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재활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한 그런 인증이라든지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리면 이제 종이가 많이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 원래 종이가 사용되던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한다라고 봤을 때는요. 플라스틱이 워낙 그 가공성이 좋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차단성이 좋기 때문에 종이도 그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지 회사들에서는 종이의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종이의 성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그 큰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 패키징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종이를 만드는 부분부터 성형을 하는 부분까지 공정을 일관화를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성형이 잘 되게 재질을 만드는 거고, 또 그 만들어진 재질을 어떻게 성형을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아까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도 식품용기 성형하고 제조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그러한 연구를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차단성과 성형성 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저희가 요 포럼에서도 몇 년 동안 지나면서 보면 이제 개념이 조금씩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쓰레기 대란 때문에 순환 경제가 중요시 얘기가 되다가 그 뒤에는 이제 또 다른 뭐 탄소 발자국 얘기도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보니 그 종이의 어떤 친환경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도 얘기가 되는 게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생분해가 되는지 재활용이 잘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원료를 이제 제대로 계획적으로 조림한 그런 숲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뭐 FSC 마크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그 브랜드 오너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뭐 다양한 그런 뭐 애플, P&G, 기타 등등 그런 데들에서는 이제 아예 LCA 평가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CA 평가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런 곳들에게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따라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그 관련 부서에서 내부 역량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의사항 더 있으실까요? 그 프로테고하고 테라바스는 분리 배출을 종이류로 합니까? 아니면 어더로 들어갑니까?
저희 그 자원재활용법상에서 분리배출 표시 규정에 따르면은 종이의 한쪽이 이제 그 첩합이 돼 있는 경우는 종이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종이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종이 분리배출 표시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저 뭐 식품회사라든가 그 포장재를 사용하는 쪽에서 그 절차는 밟아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예, 이마트의 김동혁 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발표하시다가 뭐 이제 과일 용기라든지 이런 이제 트레이 쪽에 PCR로 된 제품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플라스틱 포장 용기 옆에서 그런 이제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계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뭐 재생원료라든지 신재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사용을 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할 때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즉 이마트라든지 이런 판매자가 그걸 요청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업체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도 구매자가 그걸 구매하지 않으면은 만드는 의미가 없고 또 만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딸기 상자라든지 농산물 품을 갖다가 몇 퍼센트 PCR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외에도 뭐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뭐 그런 품목이나 또 아니면 포장재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마이크 뒤에.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과일과 채소의 경우에는 그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됐고, 올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과일 세트, 명절 세트 상품들을 패키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의 그 플라스틱이나 혹은 스티로폼 소재, 뭐 과일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꽃받침 저희 이렇게 부르는 용기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좀 종이 소재나 그러니까 재생 종이 소재나 혹은 뭐 다른 더 나은 소재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러한 개선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되거나 혹은 어떤 이슈 금전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마트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반성장 투자 재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안을 이제 하고 싶어도 뭐 바이어나 혹은 그 고객의 수요가 없어서 저희 공급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시면은 거꾸로 바이어에게 직접 요청하는 게 힘드시면 저희 이마트, 그러니까 저희 ESG 추진 사무국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거꾸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김동혁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예. 네? 지금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스케줄대로 하면은 이제 3시 1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고 10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건데, 허준 과장님 질문만 짧게, 답변이 짧은 질문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허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못 받겨서. 네네, 오상원 그룹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로테고 어떤 제품의 이름을 보면 기능이나 성능이나 뭐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프로테고에는 어떤 뭐 이런 의미가 있는지, 스토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그런 이름을 잘 짓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나온 신제품 이름은 공모를 한 결과 거의 다 그 친구가 졌는데, 프로테고는 사실 해리포터에 보면은 나오는 주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뭐를 이렇게 보호를 해라라는 그런 주문 중에 어쩌고 저쩌고 프로테고 머시기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차단성이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을 거고요. 예,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5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